주인공 조국. 조국은 언제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때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조국의 이름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방배동 조국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를 취재하기 위해서 대기하던 기자들의 모습도 사라졌습니다. 물론 푸른 장미를 들고 조국을 지지하던 그들의 모습도 아파트 단지에서 사라졌습니다. 조국은 어디가 있을까요? 자, 어디 꽁꽁 숨나 조국. 요즘 조국이 왜 사라졌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상에는 조국의 행방을 놓고 뒷말이 무성합니다. 조국 어디 있을까요? 왜 숨어버렸을까요? 검찰은 지금 조국을 수사하는 것을 중단한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오후 7시쯤 자,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서 몸을 실은 채 조금은 초췌한 표정의 모습의 조국 전 장관 얼굴이 잠시 찍힌 사진. 그게 언론의 카메라에 조국 전 장관이 찍힌 마지막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때 떠들썩했죠. 조국 전 장관 일가, 딸의 장학금, 또 딸의 부정입학 의혹, 논문 일자 등재, 정경심 씨의 사문서 위조 의혹, 동양제 총장 표창장, 수도 없이 나오기 시작한 이 기사들, 그리고 드디어 사모펀드에 이르러서는 폭발적인 그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정경심 씨,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타고난 재테크, 여러 가지로 지금 어마어마한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의 이름은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서 2차례 정도 조사받은 것까지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뒤에 소환된다는 기사는 무성했습니다. 물론 소환돼서 조사를 또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있을 때 만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의 새 규칙 때문에, 새 규정 때문에 지금 검찰은 언론에 누가 소환돼도 소환됐다는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소환돼도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깜깜이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사실은 조국이 조사를 받았다면 귀신같이 밝혀낼 텐데 아직까지 조용한 것을 보면 조국은 지금 암중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이 사라진 뒤에도 기자들은 끈질겼습니다. 조국의 방배동 아파트 근처에 잠복하다가 등산하는 모습도 찍고 또 어쩔 때는 갤러리에 간 것도 찍고 상당히 많은 조국의 모습들이 국민들 앞에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스케치 기사가 관심을 끕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외부 행적은 그가 공공연한 피의자가 된 이후 암막 깊숙이 숨었다고 조선일보는 분석합니다. 공개 소환이 전면 폐지되고 검찰이 원칙과 달리 청사 정문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출석을 허용하면서 지난달 14일 첫 소환 조사 뒤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한때 조윗 대장경, 그러니까 조국이 워낙 트윗이나 페이스북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언을 했던 그가 지금 SNS에서도 숨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숨어버린다고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조국을 향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조국 일가, 조국의 아내, 조국의 동생, 조국의 오촌 조카, 조국의 아들, 조국의 딸, 이 가족들의 의혹, 비리 의혹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이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 지금은 쑥 들어갔습니다. 최근의 보도는 조국의 동생이 교사를 부정으로 채용하면서 돈을 1억 원인가 받았다는, 그것은 인정했다. 이 정도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나머지는 중단됐나요? 보도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가 가족 비리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한창 떠들썩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이 중심에도 조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단시킨 사람이 조국이라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책임자는 조국으로서 조만간 소환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이미 소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 지금 한창 가장 떠들썩한 울산시장 선거, 지난 지방선거 때 김기현 당시 현직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와대가 하명해서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이 의혹입니다. 이건 부정선거 의혹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청와대가 개입했다. 이거 큰 겁니다. 여기에도 조국은 어김없이 들어갑니다. 바로 조국 민정수석 밑에 있던 민정비서관 백원우 팀에서 이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창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두 사람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조국은 굉장히 심정이 초조할 겁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여의도에서는 상당히 많은 빈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은 3년 초과에 빠졌다. 자신의 가족 일가 비리 의혹, 유재수 건, 김기현 울산시장 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조국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 검찰발 기사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조국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유재수 건과 관련해서 자기는 단순히 의견만 개진했다. 조국이 책임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조국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국 장관 결국 유재수 건이나 울산시장 건이나 다 결국은 소환돼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유재수 건에서는 더 빨리 구속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무부가 지금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검찰의 새 공보 규정, 이것 때문에 지금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못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조국은 지금 상당 부분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 깜깜이 수사 때문에 여의도에서는 뒷말이 무성합니다. 자, 지난주 여의도에서는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가족 사건은 둘째치고 믿고 일한 실무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고 조국이 실체를 모두 털어놨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내가 다 뒤집어써야 되느냐. 지금 내 가족들 사건만 해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진 유재수 건, 김기현 건 관련해서 실무자들이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다 조국이 했대요. 조국이 했대요. 이렇게 틀어놨다더라. 이렇게 되면 결국은 본인도 화가 나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가 왔다.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윗선은 어떤 정권 실세인지 문재인 대통령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에 2년 넘게 근무한 사람입니다. 특히 민정수석이라 하면 정부 고위공직자들, 국회의원들, 판검사들, 그리고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실질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정보가 모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조국이 입을 열면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라든지 또는 정권 실세라든지 민주당의 파워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국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게 바로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이 과연 그런 험한 일을 혼자서 했을까요? 조국의 스타일을 볼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비서관 신분이지만 사실상 수석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했다는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재선 의원 출신의 비서관, 격은 좀 맞지 않습니다만 그만큼 파워가 강했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에서도 백원우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여기도 등장하고 저기도 등장하고 드루킹에도 등장하고 유재수에도 등장하고 김기현에도 등장하고 다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백원우가 조국에게 책임을 돌렸다? 조국이 참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여의도 일각에서는 가족 사건은 둘째치고 믿고 일한 실무자들이 모두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을 보고 조국 전 장관이 실체를 모두 털어놨다더라 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이렇게 씁니다. 인터넷에서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연관지어서 조국 요즘 안 보이네요. 빨리 구속해야 한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합니다. 자, 사실은 저도 이런 보도를 하고 싶지만 이 근거가 약합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은 말이 없는데 지금 백원우, 박형철 바로 밑에 있는 비서관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경덕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에서 진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조국에게 정보가 갔다면 조국은 열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직과 전직의 차이입니다. 청와대 안에 있을 때는 방어막이 두텁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민간인 신분, 서울대 교수입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국을 함부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처벌이 가까워지면요, 서로가 서로에게 폭탄을 돌립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다. 저 사람이 시켜서 했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어떻겠습니까? 나도 억울하다. 그래서 지금 실체를 모두 털어놨다라는 소문이 여의도에 돌았다는 이런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청와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조국의 심경은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확정되면 나중에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겠죠. 그렇지만 조국이 만약에 입을 연다면 유재수 감찰 무마의 건, 제가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랑 개인적인 친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러나 유재수와 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친노 인사들은 유재수를 잘 압니다. 특히 PK 인사들과는 절친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비서입니다.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이 검찰에 나와서 다 이야기. 조국이 주변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해서 다 털어놨다. 다 털어놨다.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또 한쪽에서는 조국이 영 요즘 안 보인다. 빨리 말하자면 수사하라. 빨리 수사하라. 빨리 구속해야 된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유재수 감찰 사건, 이것은 거의 다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제 오늘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왜? 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은 비교적 쉬워요. 왜냐하면 유재수가 이미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검찰의 추가 소환, 그리고 이미 구속영장 떨어지기 전에 수사를 통해서 감찰 무마 전후 사정에 관해서 많이 진술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재수는 묵비권 행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확인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조국 바로 밑에서 일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경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실직고했어요. 막말로 얘기해서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전부 이거 조국이 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백원우는 본인은 감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중단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은 전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찰이 중단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만 건넸다, 이렇게 본인의 발을 쫙 빼는, 그러니까 감찰 결정은 결국 조국이 한 것이다. 그리고 박형철 비서관도 결국 최종적인 감찰 중단은 조국이 내렸다. 더더욱이 확실한 증거는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이 내렸다는 말을, 감찰을 중단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인결이도 다 마찬가지. 이렇게 모조리 조국 밑에서 일했던 부하 직원들이 전부 이실직고했어요. 조국이 해놓으라.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을 소환한다. 빠르면 내주죠. 이제 내주, 9일주. 내주에 조국을 불러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또 지난번 같이 계속해서 묵비권 행사하는 방안. 그게 첫 번째 카드죠. 그게 제일 쉬운 카드예요. 왜? 3살 뻗은 8까지 간다고. 이미 자기 일가 비리 얘기를 하는데 묵비권 행사에서 법원에서의 진술을 통해서 유리한 재판을 받아보겠다. 이런 전략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본인도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조국이 양심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엄청난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조국 혼자, 민정수석 혼자 그걸 결정하겠어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회의도 안 하나요? 비서실장은 대면 보고도 받지 않나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비서실장 혼자 딱 비서실장 자리에서 알았어, 그거 그만 중단해, 딱 결정하겠습니까? 설령 그만 중단해 이렇게 결정했다 하더라도 유재수 중단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비서실장이. 보고할 사람은 대통령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찰 중단이 되기 전이나 후에 비서실장이 됐든 조국이 됐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집행하고 사후에 일체 보고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안의 성격상으로도 그렇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한 실세적 위치, 그 막강한 권한, 권력, 그 다음에 측근, 이런 걸로 볼 때 절대로 감찰 중단을 했다. 가만히 혼자 책상 서랍에 그 소리를 넣어줄 수도 없고 입을 딱 통하고 대통령한테 보완을 시킨다. 이건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했다. 그것도 직권 남용일지 몰라요. 아니면 보고해야 할 내용을 보고 안 했다. 그러면 직무유기일지 몰라요. 이것도 법률적으로 청와대 직제, 청와대 직무 관련 규정을 전부 따져보면 직무유기인지 직권 남용인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해당이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누구라도 다 상상이 가능한 합리적 결론 아니겠습니까?
저도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사전 사후에 다 보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아, 유재석 감찰 이렇게 비리가 들어와서 감찰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탁도 들어오고 제가 봐도 조금 뭐한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전 사후 보고하는 게 FM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는 전후 좌우를 실제 있는 그대로 최소한도 대통령의 끝까지 보고 여부는 또 불법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혼자 뒤집어 쓸 사람은 절대 아니다. 검찰에서 입은 딱 다물고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는 반드시 푼다. 그리고 빠르면 검찰에서는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왜? 본인의 일가 비리에 대해서도 묵비권 행사,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서도 묵비권 행사. 그러면 괘씸죄에 걸려요. 인간적으로는 괘씸죄 걸리고 법률적으로는 더 가중 처벌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과거의 사례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대 교수인데 그리고 주변에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데